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이화준 과장님과 함께 수요일 날 든든하게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이화준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든든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밤새기네요. 가을을 좀 노린 투자 전략을 오늘 좀 얘기해 주실런지 네. 궁금해지는데 네. 특징 종목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양전했잖아요. 지수 상승 기여도 1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동안 참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강한 쪽은 이런 셀보다는 전기차 화재 테마로 전고체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셀 쪽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셀이 강한 건지 아니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LG엔솔이 엮였기 때문에 강한 건지 그것에 대한 분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왜냐면요. LG엔솔이 그 BMS라고 하죠.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거죠. 그러면 삼성 SDI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삼성 SDI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이화준 과장님께서는 2차 전지 셀 쪽 지금 어떤 흐름이다라고 정리하세요? 일단은 뭐 실적은 숫자는 3분기나 4분기는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 빨리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쇼커버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영향이다. 물론 아니면 반등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5일 날 31만 1,000원 상장한 이후에 가장 최저가까지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도 항상 2분기 때 어닝 쇼크도 나왔었고 물론 3분기는 기대감은 좀 확산을 해볼 필요는 좀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향후에 지금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은 현대차나 본격적인 이 고객사들이 아무리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지금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아까 BMS 관련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전고체 배터리는 오히려 더 시기를 지연시켰죠. 물론 이제 좀 안정성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LG엔솔이 만약에 지금 오늘 35만 원에 이제 마감이 되고 향후에 4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엔 전 숫자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투심이 살아나는 부분이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관망 구간 자리로서 보세요? 네, 아직은 계속 관망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그널이 올 때 꼭 알려주시는 것으로. 네, 시그널 때 결국 항상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것 같고 지금 테슬라가 항상 매 분기마다 인도량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게 사실 이제까지는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을 했죠. 이게 아직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게 결국에는 테슬라가 컨셉보다 아무리 잘 나와도 배터리나 양극재 수익 마진이 너무 안 좋구나. 결국 수급이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LG엔솔이 차라리 BMS와 같이 향후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있어서까지는 지금은 관망 구간 보겠습니다. LG엔솔이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위였다면 지수 하방 쪽으로 무게감 가장 크게 두고 있는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거든요. 이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민되게 하네요. 20만 원 계속 이제 앞질러서 올라갈 것처럼 어제까지 기대감 줬다가 오늘은 또 20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19만 2,900원에서 지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살짜리라고 보세요. 이제 반도체는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세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모건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또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피크 아웃을 고민해야 할 때. 그 리포트가 오늘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SK하이닉스 쪽은 수급이 최근 에코노미 수급이 좋았었는데 물론 마감되고 나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들도 이제 특히 미래에셋이나 뭐 하이투자증권이나 올해 3, 4분기 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명을 해줘야 되고 오늘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도 반도체 잘 나왔는데 굳이 오늘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는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 물론 이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크 아웃에 대한. 그러면
오늘 지금 반도체 수출액도 좋았고 디램이나 랜더 가격도 계속 10%에서 15%까지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이제 구간이 있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AI 수요로 인해서 작년에 폭발적인 수급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까? 오늘 이제 화장품이랑 좀 비슷하게 보면은 1분기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2분기 때부터 화장품 반도체가 살짝 이게 기울기가 둔화되는 기울기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크 아웃의 그 전 단계라 좀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는 매수도 말고 매도도 말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래야 일단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외국인도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물론 반등할 때 외국인 수급이 사실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6월달, 7월달만큼.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를 할지라도 일단은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좋았지만은 이게 3분기 실적에서 얼마만큼 마진이 생기냐 아니면 재고 부분이나 이런 출하량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확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나오고 그쵸. 시총 엄청 날라갔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좀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면 물량을 좀 덜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건데 그러면 실적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거면 실적 많이 남았지 않았어요?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관망인 거예요? 네, 오늘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회사의 IB 업체들이 한 번에 하향 리포트를 내버리고 하나는 이제 좀 산업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피크아웃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월 28일 과연 엔비디아에서도 이 힌트를 조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지속 증가적인 측면이고 분위기가 좀 다시 상반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지금 모건스탠리든 JP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또 다른 리포트를 또 바꾸는 리포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 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동이 보였던 8월 21일 수요일장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확인하다가 다시 또 지금 흐름이 4원 정도는 올라간 구간에서 또 환율 시장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은 나타나고 외국인도 선물 쪽에서는 좀 사자지만 현물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조금 더 파워가 강하기도 했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엇갈린 흐름. 근데 나스닥 선물 시장은 또 올라가고 지금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구간이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한 3종목 정도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신규 상장주 포함해서요. 그리고 뭐 재건주라든지 그리고 또 2차 전지단 강했고 전기차 충전, 피팅 밸브 쪽, 동해 가스전 등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쪽은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2,700 탈환을 놓고 어제도 공방을 좀 벌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2,700선 위로 올라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21% 상승 2,702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주었지만 낙폭을 만회하려는 수준이 좀 미미했죠. 7포인트가량 밀리면서 그래도 77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777선 좀 지나갔었던 쪽에서 그래도 소폭은 좀 돌려내려는 시도는 그려졌네요.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로 전환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한 2시 넘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매우 소소한 물량이긴 합니다. 34억 원 정도 찍혀 있는 상황. 하지만 동시호가 부분에서 이보다는 조금 더 담았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고 기관도 원래는 좀 더 많이 매도를 했었다가요. 매도폭을 줄여냈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움직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수급의 방향이 일관됐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샀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그 매도 물량을 쌓아 나갔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릴게요. 시총 상위 움직임 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짚어볼게요.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해외 IB 쪽의 리포트발 영향 때문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파란불이 그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7만 8천 원대로, SK하이닉스는 19만 2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이 소폭은 들어오려는 시도가 가수급상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닐까 싶고요. 여전히 관망 의견을 주셨긴 했는데 외국인이 현재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앞서 확인했던 성격처럼 환매 성격인지 같이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6%대 상승하면서요.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위 종목으로서 군림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가 일부 종목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쌈바는 중심을 참 잘 잡습니다. 오늘이 5일선, 11선, 21선 밀집 국면이었는데 오늘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94만 8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쉬어가는 흐름, 셀트리온도 1.83%로 쌈바와 함께 바이오 대표 종목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있고요. KB금융은 3%대 밀렸지만 신한지주는 0.68%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대 상승 확인됩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 소재단, 2차전지 소재단인데요. 에코프로는 가수급상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28만 8,500원으로 지금 고가권에서 30만 원 공방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HLB가 9.75% 밀려 있습니다. 이어서 엔캠도 2%대 하락 확인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특징적이어서요. 7.94% 올랐습니다. 아까 전에 프로의 시선할 때 10% 올랐었는데 오늘 종가 15만 4,900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보피 출시설과 함께 트리거를 당기게 된 건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오늘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고,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힘을 못 쓰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부 종목만 중심을 잡고 있는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성장 집단의 대표 종목들이 오늘 기지개를 활짝 폈다라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이제 다시 읽어야 하나 고민돼요, 과장님. 네, 뭐 이제 로봇은 결국 금리 인하 수혜의 최대 세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핏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학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로봇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물론 이번 두산 로보티스가 2분기 때는 못하긴 했지만은 아마 3분기 때는 좀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이제 보핏 출시와 함께 물론 이제 작년 12월쯤에 일리노이 쪽에 이제 북미 쪽 판매 법인 등록하게 되면서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하반기 때부터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서 좀 선물 쪽의 동향이 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만큼 뭐 제스널 미팅도 있고, 물론 한간에는 일본 이제 오에다 가조 총재가 계속 이제 엔화 금리에 관련돼서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고도가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상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견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잭슨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향후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멘트만 좀 나와줬으면은 조금 전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좀 강하게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잭슨홀 미팅 발언은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이 되면 그 파월 의장의 입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 궁금하네요. 차라리 빨리 좀 알았으면 하는데 금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밤 자면 되죠. 네, 챙겨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삼바입니다. 자, 100만 원 가면 삼바춤 출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그 고지를 앞두고 좀 밀어냈다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올라간다. 이건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CDMO 이게 종목들이 사실 큰 힘을 못 받았었는데, 이게 2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잘 나왔고, 물론 오늘 사실 주인공은 ST팜입니다. 이제 중국 그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너네 대신 너네 ST팜과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흐름이 나는데, 이게 거의 수조 원 관련된 이제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꾸준히 대형 빅파마 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계속 나왔었고,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 기대가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 미증보안법, 생물보안법 표결이 어느 정도 통과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바이니스도 내년부터는 실사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FDA 실사가 6월에 있었고 아마 12월이나 11월쯤에 FDA 실사가 통과되게 되면은 내년부터 실적주로 변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ST팜, 상선바이오로이스 뭐 100만 원 가는 데는 저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가격 물론 이제 여기 종목은 없지만은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이스 사도 좋은데 네. 저는 ST팜이 아마 탄력성이 더 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탈중국 쪽의 움직임 때문에 이쪽에서의 흐름이 있었던 건데, 자, ST팜 쪽이나 뭐 삼바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픽주, 관심주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요. 예,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주를. 굉장히 뜬금없죠. 근데 금리 쪽인지 재건 쪽인지 뭐 어떤 느낌일까요? 그 재건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1분기 아마 영업이익을 800억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우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2차 전지 쪽, 특히 리튬 광산 쪽에 대한 굴삭기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들다 보니까 신흥시장이 약했죠. 물론 북미 시장은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견조한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 이제 브라질과 같은 신흥 거기다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제 트르키예가 올해까지 아마 이제 그 시설 완공에 대한 작년 지진 났던 부분 어느 정도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11월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우호적인 이제 평화 회담이 이루어지고 재건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그런 건설 장비에 대한 소재가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거 많이 했죠. 주주하는 정책. 결국 밸류업 정책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같이 좀 봐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확인해 봤고요. 가격 전략을 이제 사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디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93,000원까지는 좀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한 10만 원까지 한번 갔었으니까 네. 적어도 한 8만 원을 목표로 잡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이전에 9월 10월 달부터는 아마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물론 안 좋긴 했지만은 3분기 때부터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위주로 조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추가 전략 받을 것도 많은데 시간이 야속하네요. 다음 주에 꼭 모시고 다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챙겨가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고맙습니다.